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유튜브 촬영하는 날입니다. 촬영이 벌써 세 번째인데 무섭고 계속 떨리고 그러네요.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상가주택 건축주가 꼭 아셔야 할 건축 계획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 설계를 의뢰하러 가실 때 무턱대고 가시는 것보다 몇 가지 사항을 꼭 알고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 집, 내 건물 건축 계획을 잡을 때 무엇을 하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구독!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너무 대놓고 이러나? 걸 아는 사람이 그래? 첫 번째는 그냥 몇 번지 상가주택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누구네 집, 뭐 빨간 집, 노란 집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무슨 하우스, 무슨 빌, 무슨 팰리스, 무슨 제 뭐 이렇게 건축주님만의 의미를 담은 건물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 차이가 납니다. 건축주님의 건물을 탄생시키는 것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건물의 이름을 장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창하게 장명소 가셔서 큰 돈을 들여서 건물 이름을 장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그 건축주님들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신데 정말 이름값 합니다. 멋진 이름 들이 탄생하고요. 저희는 뭐 지금 50개째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이름이 있어요. 다우빌딩, 영민빌딩, 청현제, 디카이든, 호호빌, 코델리아, 뿌띠보네르, 헤세드하우스 뭐 이렇게 이름들이 너무 예쁜 이름들이 많아요. 의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 좋고 건축주님도 기분 좋게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 다 모아서 우리 집 유산이니까 상금 50만 원 정도 걸고 장명 경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의외로 독특하고 색다르고 특색 있는 재미있는 건물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귀찮게 뭐 무슨 이름을 정하시냐 하는데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건축사 사무소 가셨을 때 우리 무슨 하우스 설계를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 왠지 더 고급스럽고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담아서 더 특색 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물의 이름은 상가의 경우는 무슨 빌딩, 무슨 타워를 많이 쓰죠. 근데 상가주택의 경우는 하우스, 빌, 팰리스, 빌라, 제, 가, 헌을 많이 씁니다. 꼭 영어가 아니라 불어, 독일어, 뭐 이태리어, 그리고 순우리말, 순우리말로 뭐 예글이나 빌딩도 있었어요. 중국어, 뭐 다양한 언어에서 좋은 뜻을 가져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하우스, 빌, 팰리스, 빌딩, 타워를 뒤에 넣지 않고 그냥 코델리아, 뭐 뿌띠보네르, 디카이든, 도무스 아트리움, 정원, 예글이나 특색 있는 이름을 정해서 건물을 정하기도 합니다. 꼭 건물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두 번째는 왜 건축을 하려는지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 건물을 수익형 건물로 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인 세대가 거주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익형의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최대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면적 같은 거를 좀 좁게 하더라도 가구수를 늘린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공사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근데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공인중개사 그리고 집장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내가 살 집이고 후세에 물려줄 집이라면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 살기 좋은 건물을 설계하겠죠. 꼭 수익형인지 아니면은 내가 살 집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층의 용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상가의 시세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룸이 부족한지 투룸이 부족한지 쓰리룸이 부족한지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주변에 투룸이 엄청 많은데 투룸을 설계를 하시면 안 되겠죠. 뭐 3룸이 많은데 3룸으로 설계한다. 그건 또 아니겠죠. 부족한 거 3룸이 많을 때는 2룸 설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2룸이 많을 때는 3룸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 매매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3룸 같은 경우에는 반전세라고 하죠. 반전세를 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세 3룸이에요. 내가 월세 수익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2룸으로 가십니다. 반전세 형태로 가고요. 3룸은 반전세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 얼마씩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하면 투룸으로 설계하시는 게 낫고, 나는 대출금이 많아서 빨리 건물을 갚아야 된다 하면 3룸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1층에는 어떤 구성을 할까? 1층에 상가, 2층에는 투룸이나 3룸, 아니면 투룸, 아니면 3룸, 3룸 3층에는 3룸, 원룸, 복층 뭐 이런 식으로 1층, 2층, 3층, 4층을 뭐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4층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하고 다락방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4층 주인 세대 좀 넓게 해서 주인이 살던가 아니면 좀 오래 사실 분들이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 반전세를 하시게 됩니다. 각 층에 어떤 구성을 하실 건지 건축주님이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나는 뭐 할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지 건축사님이 설계를 잘 해주겠죠. 여기서 투룸하고 3룸의 차이는 뭘까요? 방의 개수? 아닙니다. 예전에는 방이 몇 개를 따졌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의 개수를 봅니다. 투룸은 방 2개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룸에는 방 3개 화장실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방 3개의 화장실이 1개다 그러면 이건 3룸으로 안 쳐져요. 그냥 투룸에 다용도실이나 창고 1개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무리가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각 층에 어떤 구성을 하실지를 잘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락은 요즘에 건축 허가가 잘 안 나요. 워낙들 불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허가가 안 나니까 다락 부분은 꼭 건축사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다락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껏 다락 설계 다 해놨는데 다락 안 된다 그러면 인면이 완전 깨지겠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다락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몇 인승을 할 것인지. 보통 8인승이라고 하면 4명이 타는 거예요. 15인승인 7명. 근데 작년까지는 뭐 8인승, 13인승, 15인승, 뭐 17인승 이렇게 불렸는데 인원 인수가 하나씩 줄었어요. 그래서 8인승이 아니고 7인승 요즘에는, 그리고 13인승이 옛날 15인승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인수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수의 반이 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용으로 할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용 같은 경우는 용적률, 건폐율을 제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좀 면적을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릴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알으셔야 돼요. 옥상까지 올라가면은 공사비는 좀 많이 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용도로 쓰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브랜드마다 엘리베이터 실의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현대, 티센, 오티스, 미쓰시비 그리고 쉰들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어떤 브랜드로 하겠다. 뭐 대부분 현대 아니면 티센을 하시죠. 저는 티센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카고가 작고 디자인이 예뻐서요. 3층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1층 층고를 되게 높게 하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꼭 4층 올라가는 높이가 돼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마트 한번 다녀오시면 허리가 부서집니다. 3번, 4번 막 들고 올라다니고 다 관절 나가요.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되면 진짜 집에 올라가기가 너무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못 올라가세요.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고립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시면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나중에 건물 파실 때도 좀 제값을 더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없는 데보다는. 5번째는 각 층의 용도에 따른 내부 구성을 하셔야 돼요. 1층 상가는 몇 개로 나눌 것인지 1개, 2개, 3개, 뭐 4개까지 막 나누시는데 그 주변에 보시고 다른 상가 택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상가가 몇 개로 쪼개져 있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상가주택은 하나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많이 쪼개신다고 해도 2개 정도 쪼개시는 거. 진짜 거기 상권이 너무 좋으면 3개 자를 수 있겠지만 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상가에 필요한 공간은 주방, 창고, 화장실이에요. 뭐 창고는 없어도 되는데 주방하고 화장실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상가 내부에 화장실을 줄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공용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남녀 공용인지 남녀 구분할 것인지를 건축주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계를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 안 돼서 솔직히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런 상가는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죠. 한 번 가고 2번은 안 가요.
1층 임대해 주실 건데 손님들이 안 온다. 임대자가 돈 못 벌어서 나가겠죠. 그러면은 월세 못 받으시겠죠. 될 수 있으면 상가 내부 화장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층에 원룸 있어요. 원룸을 하시는 분인데 원룸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냐면 현관하고 중문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 그리고 거실 겸 주방 겸 방, 그리고 보일러실 겸 세탁실,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발코니까지,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가 설치가 되겠죠. 이런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룸은 현관, 중문, 화장실,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보일러실 겸 세탁실,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에 설치한다. 뭐 때에 따라서 뭐 TV도 놔주시는 분도 있어요. 투룸에는 현관, 중문, 거실, 화장실,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으로 구성을 해요. 3룸은 현관, 중문, 공용 화장실, 그리고 거실, 안방, 작은 방, 손님방, 주방, 아일랜드,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보일러실, 다락, 아트월, 우물천정, 천정형 에어컨, 층고가 높다 그러면 천정형 냉난방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들을 구성할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6번째 뭘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해요. 외부 디자인입니다. 외부 디자인. 얼굴이 예뻐야 가치가 상승합니다. 임대자들은 건물 외관을 보고 계약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물이 좀 이렇게 후져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 안 가려고 해요. 뭐 물론 들어가서 내부 구조가 아주 좋으면 되는데 대부분 건물이 좀 이상하게 생기거나 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건성건성 보고 다른 데로 가요. 될 수 있으면 건물이 좀 예뻐야지 임대자들도 손님이나 이렇게 왔을 때 좀 어깨가 뽕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외부 디자인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건축주님들이 건축사님들 가면 모던하게 해주십시오. 심플하게 해주십시오. 예쁘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요. 럭셔리하게 해주세요. 앤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백날 얘기해봤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게 심플하고 어떤 게 럭셔리한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사님이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디자인을 하세요. 그러면 건축주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싸우고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참 골치 아파집니다. 산으로 가는 거죠. 꼭 주변 상가주택에 가셔서 건축주님 스타일에 맞는 건물 한 3잔 정도 추려서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구두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모티브 삼아서 하시는 거는 건축사님 일도 아니에요. 구성 잘 해주실 거예요. 건축사님이. 그러니까 꼭 한 3개 정도 하시는데 사진 찍어봤더니 100장 막 200장 찍어갖고 이 중에서 괜찮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진짜 바보짓 한 거예요. 뭐 어떻게 골라요 건축사님이. 3, 4장 많으면 4장 이렇게 해서 비슷한 걸로 추리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되게 많이 길어졌죠.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네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6가지는 꼭 정하시고 건축사님을 만나러 가셔서 계획 설계를 요청하시면 좋은 건물, 건축주님이 마음에 드시는 건물을 건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유튜브에서는 상가주택 건축 설계 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알려줘야 할 설계 요청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좀 길 수도 있는데 또 짧게 하겠습니다. 와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파이팅입니다.